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피해 저택에서 참가자들 간의 배신, 모략, 분탕까지. 게임 개판될 것 같은데? 나 분탕 칠 거야. 이제 진짜 나 분탕 칠 거야. 배신은 때리되 예의는 차리자고 얘기를 했잖아. 처음부터 제낄 생각이. 오늘 소개해드릴 피해 게임은 최대 상금 3억 원을 두고 경쟁하는 처절하고 치열한 승자 독식 게임인데요.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정치질 속에서 살아남을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가 될까요? 살고 싶다면 떨어뜨려라. 과연 3억을 가져갈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당신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나를 죽이진 않을 거니까.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시죠? 무서워요. 진짜 아무 정보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진짜.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새로운 세계에 가는구나. 검은 안대를 쓰고 하나둘 피해 저택에 도착하는 참가자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델 경력이 있는 대학원생 송서연. 여기 계속 계셨어요? 다크호스 아나운서 박지민. 저는 무슨 일 하세요? 아 저요?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아, 말하면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한 명밖에 못 살아남으니까 내가 뭐 얘랑 편을 먹어도 언젠가는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리시면 됩니다. 지니어스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한의사 최현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씨, 뭐야 먹는 거. 수고 새끼. 몇 분이 오시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저기 보니까 다 10개씩. 아, 정말요? 침대가 딱 10개 있더라고요. 아, 10개구나. 남녀 비율도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성분이 3명 아니면 4명? 아, 숙소. 그래요? 숙소 때문에 배치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방을 쓸 방이 수 있으니까. 나눠져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되게 예리하시다. 그니까 예리하시네요. 근데 되게 오자마자 엄청난 추리를 막 하시고 너무 철저한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가짜 사나이 이기 교관 덱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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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개성 넘치는 래퍼 퀸 와사비. 그 저기 래퍼 아 맞아요. 눈썰미 좋은 경찰관 이태균. 제가 더 지니어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유튜브에서만 보다 보니 앞에 있으니까 좀 놀랍긴 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한 번에 더 오셨다. 안녕하세요.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수일기에 능한 의대생 허준영. 씨, 너무 좋은데 집이? 신체 조건이 좋은 여행 크리에이터 박재일과 빵이 좋은 전 프로야구 선수 정근우. 작년까지 전 프로야구 선수였던 정근우라고 합니다. 아니 오면서 약간 정우 선수랑 사귀었네. 그리고 대학생 막내 이나영까지. 아무데나 앉으시면 된대요. 이렇게 총 10명의 참가자가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피해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깜짝이야. 뭐지? 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해 게임은 10명의 플레이어들이 최대 상금 3억 원을 두고 경쟁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여기서 피해 게임이란 기본적으로 참가자 간의 음모, 모략, 배신, 거짓이 대놓고 허락되는 특정 참가자에게만 유리할 수도 있는 매우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게임이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존 능력을 확인할 첫 번째 챌린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는 바로 탈락자 생존입니다. 오자마자? 통성명이 끝나자마자 대뜸 시작된 첫 번째 챌린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명의 플레이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와 진짜 이거 죽음의 스톱워치다. 하지만 아직 서로에 대해 조심스러운 참가자들은 선뜻 탈락자를 정하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 모두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자신이 지금 와서 1시간 만에 짐을 싸서 돌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사실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찍어서 전부 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만나서 얼마 안 됐는데 1시간 뒤에 본인을 찍자고. 옆에 사람 가리키는 것도 솔직히 미안하고. 충분히 가능한 제시 같아요 저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근데 이게 장치가 없으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쵸. 어떤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 내 생존이
보장될 수가 없는 거긴 해요. 첫 해부터 사실 누군가는 배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는 그 방식이 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들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 누구라도 다 배신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신뢰만 가지고 내가 죽을 걸 선택을 한다? 게임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만 배신해도 탈락자를 뽑히는 상황이 되자 참가자들은 자신의 오른쪽에 앉은 참가자를 뽑아 모두가 한 표씩 받는 계획을 세웁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오른쪽 뽑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본인 찌는 건 없어요. 네. 본인 찌는 건 없다 생각하고 무조건 오른쪽 사람 찍기. 우리 막내 전혀 말이 없네. 아, 그래요? 낯가려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투표. 혹시 이거 익명으로 공개되나요?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아, 미치겠네. 저는 저희가 협의한 대로 오른쪽 분을 뽑았습니다. 계속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뽑았던 것 같아요. 설마 오늘은 안 떨어뜨릴 것이다. 분명 한 명 보낸다. 근데 그게 내가 될 순 없다. 아, 이 사람 뭔가 내가 약한 부분을 잘하니까 투표한다면은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발. 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투표로 한 명을 탈락시켜야 된다는 안내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되고 이번으로 받으면 괜찮은 거야. 안 찍고 나올 수는 없을 거야. 누구 찍었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이제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게임할 때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던 사람 찍었습니다. 게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여부로 찍었습니다. 한순간에 분위기가 다운되는 아, 진짜. 저는 준영님 말이 너무 컸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나영님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게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았단 준영의 결정적 한마디에 소극적으로 게임에 임하던 나영이 첫 번째 탈락자로 선정됩니다. 피해 게임에서 떨어진 플레이어는 이나영님입니다.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말이 너무 없었나요? 아, 어떡해. 너무 마음 다치지 마요. 아, 이 사람들 진짜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긴 했어요. 제가 뭐 말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냥 무시한 거 아닐까요? 탐색전인 첫 게임을 마치고 피해 게임 기본 규칙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피해 게임의 기본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피해 게임은 매일 한 번의 머니 챌린지와 한 번의 탈락 투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머니 챌린지 우승자에겐 상금과 탈락 면제권이 주어지며 탈락 면제권을 획득한 플레이어는 그날의 탈락 투표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생존자 1인에겐 피해 게임 우승 상금 1억 원과 머니 챌린지를 통해 누적된 개인 자금의 총 합산 금액이 수여됩니다. 지금부터 피해 게임에서 사용할 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그냥 캐시를 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챌린지 이름이 머니 챌린지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게임에서 뭔가 돈을 쓰는 걸 거고 마지막에도 자기가 모은 자금과 1억 원을 합산해서 아, 그럼 누구 걸 상금, 뺏을 수도 있겠다. 상금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에 되게 불공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다 다르게 주는 게 불공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원하는 카드를 뒤집어 주십시오. 참가자들의 작년 연봉을 기반으로 최고 1억, 피해 저택 최대 금액 제한 규칙에 따라 1억 원이 지급됩니다. 최저 2천의 기본 자금을 뽑은 카드에 따라 랜덤으로 지급받게 되죠. 6천만 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룰북이다. 머니 챌린지와 탈락 투표에 도움을 줄 거라 예상되는 히든 메뉴판의 존재도 알게 되는데요. 지금 히든 메뉴판. 자금으로 살 수 있는 히든 메뉴판이 존재. 약간 아이템을 사서 뭐 쓸 수 있는 그런 거. 히든 메뉴판 오픈 금액이 2천이네. 메뉴를 여는 데만 2천만 원. 저는 가진 돈이 없는 만큼 이거는 엄두도 못 내겠구나 일단 짐부터 풀고 휴식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 태윤 씨 이거는 초반에는 무조건 게임보다 투표가 중요해. 5명 모으면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모두가 방심한 사이 연승은 눈썰미 좋은 태균을 포섭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 쓰실 거예요? 아 여기 쓸게 여기. 이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배정을 시작하더니 어차피 탈락 투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인 5명을 모으기로 하는 연승. 룰이 나왔을 때부터 일단은 5명을 모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 투표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후 참가자들은 무사히 살아남은 걸 자축하며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깔깔거리면서 술 먹고 노는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줄 알았던 나영이 지하층에 입주해 위층의 상황을 듣고 있었고 뭐예요? 당신은 피해 저택에서 떨어졌지만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생활하게 될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피해 저택으로 다시 올라갈 기회를 얻으십시오. 이곳에서는 화장실과 매트릭스, 옷을 제외한 모든 음식과 물건을 지하층만의 화폐로 사야 하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몰표를 받은 상황이었고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마치 기생충처럼 개당 100원짜리 피자 박스를 접는 노동을 해서 벌거나 매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브레인 챌린지를 통해 벌 수 있으며 브레인 챌린지는 난이도에 따라 2,000원, 5,000원, 만원을 벌 수 있죠. 에너지바 하나 구입. 온갖 방법으로 피토할 때까지 긁어모으다 보면 언젠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다시 피해 저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싫어. 저런 식으로 언제 벌어요? 위에는 1억도 받고 2천만 원도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벌고 위로 올라가냐 싶으면 1,000원을 내고 뽑기 형식의 복권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최대 당첨 금액은 100만 원으로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컵라면 하나 구입. 모두가 소고기 파티를 하는 그때에도 혼자 쓸쓸히 컵라면으로 때우는 나영은 피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되게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들. 흡연자팀 근우, 덱스, 제일이 마음 편히 골아떨어진 그때 뭘 자신 있어요? 연승 태균 준영팀은 투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성 참가자들을 포섭하려 들죠.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럭셔리한데 여기만 굳이 독방처럼. 시간 될 때 조금씩 탐색을 좀 해보자. 당기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데. 일단 봐줘. 일단 찍어봅시다. 이게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너무 종이가 호름한 거예요. 그리고 글씨도 너무 개발세발?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할 일 뭐 했던 것 같아요. 브레인 챌린지 상 문제를 푸는데 성공한 나영은 에너지바 하나 구입. 에너지바와 생수를 시킨 후 다시 피자 박스를 닥치는 대로 접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접어야지. 여기 놀러 온 거 아닌데. 피해 저택에서는 피자를 먹으며 즐겁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쨌든 얘기는 안 했지. 다른 여자들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 연승은 여자팀의 구심점인 지민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서로의 연합에서 한 명만 떨어져도 쪽수 차이로 줄초석 날 게 뻔했기 때문.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남자 3명 중에 우리 방에서 1명 떨어지냐 저쪽에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 방 2명 줄줄이 무조건 같이 나간다고 봐요. 언니는 누구 들고 싶어? 그런데 정작 지민은 뇌지컬이 우세한 연승팀을 먼저 제거하고 싶어 했죠. 저기 있나 본데. 우리 무조건 덱스랑 그 오빠 쪽으로 붙어야 된다. 연승이 탈락하고. 어떤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방 3명이 다 살아남는 건데 이 동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제 저쪽 팀이랑 연합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게 제일 큰. 아니 근데 지민이는 그때 서윤이는 크게 걱정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어. 아 그래요? 지민이가. 어쨌든 그러면은 5명은 확보가 미니멈으로 되는 거니까. 생존을 위한 치열한 머리싸움과 함께 시작된 첫 번째 머니 챌린지.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분배 게임입니다. 현재 참가자들 중에는 모종의 방법으로 뽑은 킹과 퀸이 섞여 있었고, 킹과 퀸은 사전에 논의해서 상금 분배 순서를 정해놓았는데요. 이 분배 순서에 따라 투표룸에 들어가서 우승 상금 2천만 원 중 100만 원 단위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죠.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분배는 종료됩니다. 마지막 순번인 7번, 8번, 9번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공개된 3명의 플레이어는 킹과 퀸을 찾을 질문권을 하나씩 갖게 되고, 모든 질문이 끝나면 논의 시간을 가진 후 한 명씩 킹과 퀸이 각각 누구인지 투표합니다. 킹과 퀸을 맞췄을 시 플레이어 7명의 승리이고 상금 2천만 원과 탈락 면제권을 얻습니다. 이때 탈락 면제권의 개수는 킹과 퀸을 각각 정확하게 맞힌 플레이어의 수만큼 제공됩니다. 플레이어들이 킹과 퀸을 못 맞췄을 시 킹과 퀸의 승리이고 상금 2천만 원과 탈락 면제권 2장을 얻습니다. 7, 8, 9번 플레이어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정근우, 허준영, 박지민님입니다. 박지민 플레이어부터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동성인가요? 답은 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동성이 아니다. 동성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킹 퀸이 이제 이성이란 거네? 킹과 퀸이 서로 다른 성별이란 걸 확인한 참가자들은 각자 흩어져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하는데요. 킹 퀸 이겨도 본인이 앞에 안 썼으면 탈락 면접을 못 가져가네. 내가 물어볼게. 형이랑 둘 킹 퀸 아니지? 아니에요. 킹도 아니고 퀸도 아니지? 아니야. 그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형, 진짜지 형? 오케이. 시민이야? 데스 형님이랑 와사비님 의심했었거든요. 아니 너 시민이냐고. 아, 시민이라니까요. 너 킹 아니야? 아, 진짜 시민이에요, 진짜 시민. 관심 형네 관심법으로 한 명씩 다 물어볼게요. 진짜 다 걸고 시민. 형 눈 한번 봐봐. 진짜 킹 퀸 아니지? 진짜 다 시민. 오케이. 형 제가 관심법을 한번 다 한번 볼게요. 덱스야, 너는 킹 퀸이 아니지? 아, 아니죠, 형님. 넌 아니지? 네, 형님. 태균이는 아니고. 아니 일단 시민이고 너는? 저 시민. 시민. 사람 중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공의 흔들림과 그 콧구멍 평수가 넓어지거나 약간 그런 당황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걸 다 3명을 봤거든요. 연승이 형, 덱스, 그다음에 지민이.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준영님, 투표룸으로 와주십시오. 퀸이 여자인가요? 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승이 어젯밤 찾은 쪽지로 인해 본인이 킹이 됐다며 연합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에게만 정체를 공개합니다. 우리 원래 6명, 5명 되려면 그대로 가는데 근데 탈락 면제권 의미가 없는 게 우리는 그대로 그냥 그 6명, 6명이 가면 탈락자를 선정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킹퀸을 틀릴 거야. 그는 5인 연합만 구성되면 탈락 투표에서 이기기 때문에 확실한 내 편을 만들어 머니 챌린지에서 승리 후 우승 상금으로 히든 메뉴판을 사려는 전략이었죠. 그럼 퀸 지금 우리가 킹 맞아요. 나 킹은 9명. 덱스 알고 있어요. 지금 누나가 말했대요. 지금 누나가 말하고 갔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여성 참가자를 포섭하기 위해 퀸으로 지명한 지민이 덱스에게 정체를 밝혔다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지민아, 너 덱스한테 뭘 얘기를 했어? 왜 얘기를 했어? 우리 덱스 울 거잖아. 아, 근데 그건 맞긴 한데. 너 니가 왜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덱스 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덱스한테 야, 너는 이번에 뽑을 때 그냥 우리 둘이 뽑으라고 했지. 왜? 쟤네가 사실 우리한테 편 먹자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를 얘기해준 거야. 아 그거 왜 얘기를 해? 걔가 우리를 뽑아도 걔 한 표일 뿐이잖아. 지민 씨가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러지? 이 게임을 자꾸 이해를 못한 척을 하네. 형님, 답이 나왔습니다. 지민 씨랑 연승 이거는 일단 명확하게 일단 자기 입으로 한번 나왔어. 근우 오빠가 마지막 질문 또 다른 형님이 거 제일 중요해요. 확정을 지면 돼요. 킹이 최연승인지 아예 그냥 박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당연히 덱스는 연합을 구성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연승을 탈락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는데요. 연승 형님이 너무 위험하다. 이분을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내가 집에 가는 시간이 더 단축될 뿐이다. 세 번째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근우님, 투표룸으로 와주십시오. 퀸은 박지민이고 킹은 연승 씨입니까? 예스. 예스. 오케이. 아 벌써 하고 왔어? 오케이.
근우의 질문권을 써서 킹퀸의 정체를 확실시한 참가자들. 왜? 다들 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도 파악 못한 채 순식간에 고립되어버린 연승. 그러면은 7명이서 이겨서 둘 남잖아. 연승을 보낸 거지. 네가 이 정보를 줬는데 우리가 니를 보내진 않을 거 아니야. 뭐야? 어디 갔어? 태균아? 아무도 없어. 태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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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아 거기 있어? 네 나갈게요 지금. 태균아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나 투표하러 가야 돼서. 형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 저 갑자기 좀 내는 거. 왜? 나좀 이제. 아 이게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느꼈고 온몸에 오늘 내가 진짜 갈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돌 때가 있어요. 여지없이 시작된 투표. 킹, 퀸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측이 킹, 좌측이 퀸입니다. 일단 킹 퀸이 이기지 못하게. 아 무조건 이겼다 이거는 뭐. 아 이거는 이제 100% 최은승 씨가 탈락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킹은 나? 어쨌든 킹퀸이랑 다른 사람을 그냥 고정해서 찍으면 되잖아요. 일부러 킹퀸을 찍을 거야. 저건 허준영이니까 허준영 찍었죠. 준영은 약속대로 연승의 편에 서지만 뭐 찍는지 확실히 알려줘. 잠깐만 다시. 포섭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 선이다? 퀸인 지민이 덱스한테 포섭된 것 같자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린 연승의 연합. 저는 소상했다고 봐요. 아 그러면 너 오늘 가겠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지민아 잠깐만 와봐. 연승은 살아남으려 지민과 대화를 해보는데 절대 포섭된 게 아니라 말하는 지민.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아 이건 네가 여기서 못하게 되는데 허브로 간 허브 보니까 다시 붙어.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 최선을 다하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기서 막 푸시해서 막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가오 떨어지니까. 다시 시작된 투표. 아 어떡하지? 모든 투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킹과 퀸이 공개됩니다. 작전은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민 씨를 좀 믿고 있었거든요. 중간까지도 계속. 지민만 믿었던 연승은 패배를 받아들이려 하는데 킹, 허준영. 그런데 정작 머니 챌린지 결과는 킹퀸의 승리로 발표됩니다. 이 모든 건 지민이 근우, 덱스, 제이를 방심시키기 위한 이중 트릭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우승 상금 2천만 원과 탈락 면제권 2장을 갖게 된 연승의 연합. 오늘은 아마 이 셋 중에 한 명이 할 거야. 피해 연맹전에서 패배한 정덱제 연합은 탈락을 예감하는데 잠깐 일로 들어. 이때 그들을 찾아온 지민. 걔네는 여기를 찍으라고 하고 있어. 언니 어떻게 하실 거야? 아 결과는 똑같이 갈 거야. 많이 연습 갈 거야. 게임은 쟤네랑 가. 탈락은 여기랑 갈 거야. 내 플랜은 최연승을 떠뜨리는 거였어. 처음부터. 노래 너무 좋잖아. 네 말대로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다 나오잖아. 난 이해도 못하는데 막. 그래 그냥 연습이 오케이. 엄청 열정이 다들 막 우승해야겠다. 서바이벌에 미쳐있는 셋이 모였어. 그러니까 여기가 건드려 더 쉬울 것 같아 나중에. 하지만 이런 지민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서연. 어떡하지? 그냥 연승 오빠네에서 하는 게 어때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어쨌든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사람을 먼저 떨어뜨리는 게 맞지 않냐?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플레이를 같이 한 팀이랑 끝까지 가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탈락 투표는 저녁 식사 후 시작됩니다. 탈락 투표에서 자신을 몰 것 같자 연승은 게임을 같이 한 지민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한편 지하층에 감금된 나영은 삼겹살 냄새에 홀로 핫바를 시켜 먹는데 먹어도 한 끼도 제대로 안 먹고 컵라면, 에너지바 이렇게 때우니까 현타가 와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난 좀 스트레스 받으면 밥을 잘 못 먹는 타입이야. 온 신경을 생존을 위한 모든 수들을 강구하게 되는 거죠. 연승이 떨어지면 같은 연합인 태균과 준영도 줄줄이 떨어질 게 뻔했기에
두 사람은 탈락 투표 전까지 지민을 설득하려 합니다. 끝까지 같이 갈게요. 네, 진짜로 다. 오케이, 알았어. 탈락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균과 서연을 제외한 7명의 탈락 투표가 시작되고 저는 최연승님. 일단 히든 룰 살게요. 세 번째 투표자로 나선 태균이 약속한 대로 히든 메뉴판을 2천만 원에 구입하는데 오늘 그런 선을 그냥 오빠한테 드릴게요. 저는 히든 메뉴를 봐야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을 했고요. 히든 메뉴판에는 개당 2천만 원에 중복으로 구입 가능한 추가 투표권과 1,000만 원에 각각 구입이 가능한 개인 자금 공개권, 머니 챌린지 힌트권이 적혀 있었는데요. 연승팀의 탈락 목표인 덱스에게 추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최현승님의 전략대로 저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탈락 면제권을 받았어요. 이 모든 명분을 봤을 때 저는 최현승님을 살려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추가 투표권. 히든은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승을 살려줘야 하는 명분이 있음에도 추가 투표권을 구매하지 않는 태균. 네, 지목했습니다. 여성 참가자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굳건하다는 게 확신이 있으니까 100% 신뢰하죠. 더욱이 지민이 완전 아군이라 생각한 태균은 추가 투표권의 존재 사실도 지민 앞에서 공개해버립니다. 히든 룰이 세 개밖에 없어요. 추가 투표권이 2천만 원이고 개인 자금 공개권이 1,000만 원이고 다음날 머니 챌린지 힌트권이 1,000만 원이에요. 이 게임은 5인 연맹의 신뢰가 중요한 게임인데 거기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히드룰을 모두 공개를 했고요. 내가 줄 테니까. 네. 네, 두 번째 덱스님 투표 찍겠습니다. 덱스한테 투표 몰아서 줘. 네. 이후 추가 투표권의 존재를 알게 된 연승연합은 덱스에게 영혼까지 털어 투표하는데요. 지민 누나 제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투표권 사서 써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2천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2천만 원 내고 추가 투표권을 사서 덱스 투표 찍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 플레이어들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느냐 군우 형님 팀을 선택하느냐 어쩔 수 없이 얘들이랑 할 수밖에 없다. 추가 투표권 2천만 원 구매하겠습니다. 개수 제한이 없어요. 네, 총 2장 구매하시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피해 게임에서 떨어진 플레이어는 최연승님입니다. 하지만 정작 탈락한 사람은 연승이었는데 이는 배신한 지민이 덱스의 연합에 추가 투표권의 존재를 알렸고 큰일 났어. 추가 투표권이라는 게 있어. 쟤네 다 쓸 거야. 적당히 해야지. 다 할게. 다 쓸게. 어차피 장투 사람이야. 첫날 1억 원을 뽑아 추가 투표권을 산 근우를 필두로 지민, 서연 세 사람이 연승을 투표했기 때문이었죠. 잘 생각해보면 이게 돈을 받고 이제 히든 카드도 볼 수 있고 그런 유리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탈락자 후보에서는 최연성 오빠가 제일 강자이기 때문에 그 오빠를 떨어뜨리는 걸로. 저는 지민 언니랑 어쨌든 여자 방이랑 같이 연합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여자들의 1단계 연합을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연승 오빠에게 미안한 결과가 됐죠. 괜찮아. 애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너무 셌습니다. 아이, 세면 살았겠죠. 더 셌으면. 서운하다기보다는 조금 놀란 사람은 생각보다 놀란 사람은 지민 씨. 지민 씨는 제가 의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패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오판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탈락한 연승도 나영 다음으로 지하층에 입주하게 됩니다. 집에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와 이게 뭐야. 탈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종의 기회 같은 게 주어진 상황이었으니까 최대한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스 접어야 되나? 뭐야 깜짝이야. 여기 있었어? 탈락하신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그 전에 뭐 악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그냥 반가웠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서 살았어요. 와 이런데 박스 접어가지고 돈 버는 거야? 박스 접고. 박스가 엄청 많더라. 그래서 이게 피해 게임이구만. 우리가 이제 복수를 하라는 거네. 피해 복수를 하는 거네. 약간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네. 여기서
너 이거 받았어? 이게 그 오늘 투표 당하신 여성 참가자에 의해 한 표 차이로 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승은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데 들이 이렇게 했다고?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를 사다리가 있는 자물쇠로 잠긴 철창을 발견하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올라가서 가는 길에 또 햇볕 같은 거 하나 싼 걸로 해서 달라 하면 이거지 도둑 체험이네. 아니 이거 도대체 사람 만들어가지고 물 털어오면 좀 잘 털었다는 소문이 날까? 올라가서 똥 싸고 와야겠다. 똥을 싸고 안 내리고 오는 거야. 괜찮아. 다음날 나영과 부쩍 친해진 연승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미친 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저거 하면 그래도 돈 꽤 받으시겠어요? 이 돈으로 랜턴과 목장갑을 구매해서 어제 발견한 또 다른 진입로를 탐색해보는데 위에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같이 볼까요? 아니 너 가고 싶은 거 힘들면 돼. 아니 힘들진 않아. 힘들진 않아? 안쪽에 소량의 생수가 숨겨져 있었던 것 말곤 진입 통로가 없었죠. 거기는 뭐 없어요? 이쪽은 막혔어. 이게 뭐야 진짜. 그 이상 저쪽 공간에서 뭔가를 찾기는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서 나영 씨 쓰고 있는 방에 있는 열쇠를 열고 진입하는 쪽에 좀 집중해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고요. 더욱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도 구입할 수 없다는 걸 쪽지로 알게 됩니다. 왜? 저희 가야 돼요. 어디를? 저희 당장 가야 돼요. 왜? 질문을 계속 뭐 알려주긴 하는 것 같아. 계속 질문.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시각 다른 참가자들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수식 게임이란 머니 챌린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수식 게임입니다. 수식 게임에는 미션 장소에서 숫자 카드와 연상 카드가 적혀 있는 숨겨진 봉투를 찾고 제한 시간 120분 안에 43이 되는 수식을 등록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봉투는 무조건 집사 앞에서만 오픈할 수 있으며 오픈하면 보유 카드로 등록되는데 등록된 카드는 플레이어 간 교환이 가능하지만 폐기하려면 집사한테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교환 및 폐기하지 않은 카드는 반드시 수식에 사용해야 하죠. 반면 오픈되지 않은 카드는 양도와 폐기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수식에는 연산기호가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숫자 카드는 붙였을 수 있는데요. 43을 완성 못하면 43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완성시킨 플레이어가 우승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탈락 면제권 1장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머니 챌린지 수식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든 생각이 그냥 카드를 빨리 많이 찾아야겠다여서 무작정 달려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찾았던 것 같아요. 이 녀석들. 어디 간겨 진짜.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봉투 찾기에 고전하는 상황에서 UDT 출신 덱스가 빠르게 봉투를 찾아냈죠. 첫 번째로 집사를 방문한 그는 다 오픈해주세요.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름에도 5장의 봉투를 모두 열고 18, 17, 곱하기, 나누기 11. 뒤이어 제일도 5장의 봉투를 열어봅니다. 비교적 적은 개수를 찾은 태규는 한 사람한테 봉투를 몰아주고 카드를 오픈하고 나면은 교환만 가능하지 양도는 불가능해요. 제가 아무리 돈을 쓰더라도 제 카드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오픈한 상태에서 제가 300만 원씩 지출을 한다면은 카드를 줄일 수는 있어요. 300만 원을 쓰더라도 몰아준 사람의 카드 수를 줄이는 것이 필승법이라고 여기는데요. 계산 결과 현재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수는 39였는데 나누기만 하면 43.631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이 있잖아. 43점 43점 몇이 가능해? 그런데 하필 나누기는 정덱제 연합이 가지고 있었고 쉽지가 않네 이게. 돌대가리 셋이한테 아주 이거. 나도 같이 봐요. 너 살려 너. 서연이 계산에 도움을 주면서 딜을 하려 드는데 왜? 45 나왔다. 45. 구라 진짜? 와중에 45라는 결과값을 도출해낸 덱스. 45야 45네?
그리고 나누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못 만들었어. 카드가 있어야 만드는데. 성급하게 나선 준영 때문에 교환이 이뤄지지 않죠. 너네 나누기 필요 없고 우린 나누기 줄 마음 없어. 됐어. 오케이, 힘내. 깔끔해. 너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혼자만 45의 수식을 등록한 제일의 우승으로 끝이 납니다. 1억 6천만 원을 가지게 된 정택제 연합은 추가 투표권을 구입해서 투표를 이기려 들죠. 일단 형님 오늘 제가 지금 한 거를 좀 보고 드리자면 오늘 태균이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형님. 오늘 태균이를 보내면 여러모로 이득이다. 더욱 공고해진 그들은 탈락 면제권을 근우에게 양도하고 투표 대상은 태균으로 모이기로 합니다. 너가 써, 너가. 제가 쓰고 형님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 동맹이 너무 위태로워져요. 사실 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형님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저희. 탈락 투표는 저녁 식사 후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너무 끈끈해지자 지민은 퀸 와사비와 함께 행동대장인 덱스를 투표하기로 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나도 솔직히 저 사람 너무 재밌다. 근데 쟤네 셋이 진짜 끈끈해. 미쳤어. 배신해도 감정 안 상하고 자기 편이 되어줄 제이를 남기자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난 덱스가 좀 가는 그런 게 있잖아. 얘가 더 컨트롤이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컨트롤 쉬운 애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돼. 알았어요. 목표가 정해지자 그녀는 태균과 의논 끝에 2장의 추가 투표권을 사기로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덱스를 떨어뜨리는 게 잘하실 것 같아. 나 진짜 안 좋은 애 같아. 아니 근데 너는 왜 나는 솔직히 왜? 하지만 서연은 덱스를 뽑지 않기로 이미 약속한 상황이었고 본인의 신념과 반대된다는 생각에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약속을 깨고 싶진 않아서 어쨌든 제가 내뱉은 말에 대한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나 서현, 준영, 3인원 이렇게 봐봐 5표잖아. 여기에 무조건 3장을 살 거야. 6장이야. 그럼 우리는 2장만 더 사면 돼. 쟤네는 누나랑 와사비 갑자기 쭉 뽑아주는 줄 알지? 100% 알아. 100% 알아. 그럼 의심, 1말을 의심도 안 해. 오늘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뭘 어떻게? 따로 제일과 대화한 끝에 본인이 탈락 후보가 된 걸 안 태균은 어쩌다가 갑자기 또 내가 탈락 후보가 됐지? 서연에게 덱스를 투표하자 설득하지만 나 덱스 오빠한테 나 저쪽 못 뽑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녀는 절대 약속을 어길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죠. 어차피 진짜 아니 근데 너 누구 뽑을 거야? 아니 그럼 우리가 맞춰야지. 덱스 아니야? 끝내 태균은 자신이 투표권 1장을 더 사서 총 3장의 추가 투표를 하기로 합니다. 내가 하나 따로 살게. 그러면 4명에서 1000씩 내. 알았어. 괜찮아? 3개 한다고? 3개 해야 돼. 한편 정택제 연합은 지민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기에 신뢰의 증거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내가 돈이 진짜 개 없어. 그럼 이렇게 하자. 너 2천 있지? 지금 2천 있지? 형 줘. 믿지? 내가 내일 너한테 그냥 2천 그냥 줄게. 오늘 내 한도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는 지민. 이때 서연은 죽어도 덱스는 못 찍겠다고 제이를 투표하자며 태균을 회유하죠. 서연아 진짜 이거는 찍어줘야 돼. 너 나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오빠를 떨어뜨려도 괜찮아서가 아니야 지금. 알아. 지금 너가 한 마리 지켜야 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 너가 찍은지 모르잖아. 너가 안 찍고 떨어지. 내가 알잖아. 너무 어렵다. 끝내 서연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태균은 그녀의 의견대로 제이를 먼저 탈락시키기로 결정하고 이 소식을 들은 지민은 근우를 절대 배신 안 할 덱스를 먼저 탈락시키자며 서연을 설득하는데요. 그냥 돈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신뢰. 그냥 사람으로 봐. 사람으로 보면 덱스는 군인이야. 100% 그리야. 그 오빠 배신 절대 안 해. 아니 누나 그러면 얘가 못하겠다 하니까 내가 2천 줄게. 누나 뭐가 됐든 덱스 못 찍겠대. 설득이 안 돼. 자기가 덱스 안 찍겠다고 말을 했대 덱스한테. 얘 너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서연이가 못 찍는 거 알고 갑자기 못 찍는다는 거야. 이해가 먹어서. 쟤는 그냥 덱스한테 오빠 내가 그러면 오빠 안 찍을게 말한 거를 자기는 꼭 지켜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뒤이어 합류한 태균도 어쩔 수 없다며 지민에게 제이를 떨어뜨리자고 부탁하는데 플레이어들은 모두 거실로 모여주십시오.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 근우를 제외한 7명의 탈락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태균님 했습니다. 세장의 추가 투표권을 사겠습니다. 추가 투표권 더 사서 이태균님께 투표를 하였습니다. 박재일 형님입니다. 추가 투표권 2천만 원짜리 1장 행사하겠습니다.
추가 투표권 2천만 원짜리 2장 사겠습니다. 박재일님, 제가 3표 투표하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모두 거실로 모여주십시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이태균님입니다. 태균이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저한테 몰려와서는 아니야, 오늘 제일 오빠를 보내고 추가 투표권을 엄청 살 거니까 언니 돈을 내. 그 결과만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의 태도가 너무 강압적인 거예요. 역시나 강압적으로 제이를 투표하자고 한 게 화근이었고, 서영과 태균이 편을 먹자 다음에 자신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지민이 퀸 와사비와 함께 태균을 뽑기로 한 것이었죠.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어요. 그래 친구야, 멋진 승부였다. 고생했어. 사실 여성 플레이어들이 많이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일단 송서연 플레이어, 사실 오늘 저랑 같이 가기로 했으면은 당연히 누가 됐든 정근우, 덱스, 박재일 플레이어 중 한 명을 무조건 뽑아줘야 돼요. 근데 덱스와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해서 덱스를 못 뽑는다, 완전 거기서 틀어져 버렸죠. 박지민 플레이어는 배신밖에 안 하나? 와, 좀 많이 실망했어요 사실. 답답하게 앉아고 그래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태균님, 아직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피해 저택으로 다시 올라갈 기회를 얻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하층에 입주한 태균은 자신의 연합이었던 연승과 지하층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태균아. 한편 서연은 투표 결과에 지민과 와사비에게 배신감을 느끼는데요. 네, 왜 그런 건지 잘 이해는 안 돼. 이에 지민은 다음 타깃으로 서연을 탈락시키자며 정덕재 연합에 찾아가죠. 그가 너무 불편해 지금. 그 후 와사비도 지민 몰래 덱스를 떠보는데 내일은 지민. 왜냐면 그거를 얘기 안 해줬는데 지민님. 그러면 지금 2천만 원 버린 게 너무 걸리는 거야.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줄게. 그리고 내가 내일 버려. 그래서 그런 거야. 다른 의미는 아니야. 처음부터 제낄 생각이 없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피말리는 서바이벌 게임. 아니 내가 계속 덱스를 찍자고 수현이가 우리 배신할 거 언니? 오늘 원래 타겟은 못 받았어. 100%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프락치가 있다는 거잖아. 저희가. 과연 살아남은 이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피해 게임은 현재 지상파 방송국 MBC와 OTT 채널 웨이브에서 방영 중인 리얼 버라이어티 서바이벌로 머니게임 제작으로 화제를 모은 크리에이터 진영진과 MBC가 협업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최후의 1인이 돼서 최고 3억이란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과 심리전을 벌이는 생존 게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모, 배신, 거짓, 모략이 허락돼서 머니 챌린지와 탈락 투표 외에도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대립구도 때문에 정말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나 매일 탈락자가 공개됐을 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면 온몸에 전율이 쫙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투표로 피해 저택에서 탈락해도 영화 기생충과 유사한 지하층에서 올드보이처럼 피해 복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다른 차별화된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은데요. MBC와 웨이브의 초대형 프로젝트 피해게임, 매주 토요일 MBC에서는 오후 10시 30분, 웨이브에선 오후 4시에 시청 가능하시니 관심 있으시다면 꼭 찾아보시길 바라며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당신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